자,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자, 모집 단위별 입결을 분석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기계공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과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 학과, 기계공학과 한번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공학과라고 하면, 자, 힘과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 학문이고요. 자, 이른바 4대 역학이라고 불리우는 고체역학, 연력학, 유체역학, 동역학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기계를 통해서 이런 힘과 에너지를 한번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분석하고 또 관련된 활동들을 하는 학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물리학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대표적인 기계가 자동차하고 로봇 같은 기계 시설을 말하는 거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기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주로 기계공학과 가고요. 요즘은 눈에 보이게 자동차, 로봇, 그 다음에 뭐 비행기, 항공 뭐 이런 부분으로 표출이 되는 거고, 요즘의 대세인 인공지능과 결합이 되어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나 또는 AI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이 기계공학과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기계공학과를 많이 가느냐? 기본적으로 과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죠. 과학의 기본 법칙, 원리,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학생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수학을 통해서 발현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학생, 과학 중에서 특히나 물리학과 화학에 대해서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기계공학과에 어울리는 학생 인재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학들 중심으로 해서 기계공학과, 기계공학부 또한 기계 관련된 학과 학부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들의 상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교과 전형부터 알아볼 텐데, 자, 서울대는 어차피 교과 전형이 없으니 연고대부터 시작을 한다고 치면, 자, 고려대, 연세대부터 시작해서 서울과기대까지 우리가 기계공학과, 기계공학부 학과들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모집 인원이 적은 학과와 대학과, 그 다음에 여대는 좀 뺐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대학을 다 언급한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계공학과, 기계공학부를 한번 알아볼 텐데, 2025학년도에 모집 인원을 좀 보시고 전년도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률은 2023년도 대비해서 2024학년도가 오른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떨어진 데도 있고, 그런데 어떤 추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어디가라고 하는 대입 정보 포털을 통해서 데이터를 좀 취합을 해봤는데, 전년 대비해서 올라간 대학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슷하고, 그 다음에 조금 떨어진 과들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거의 다 올랐네요. 2023년도 대비해서 다 올랐고요.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봤을 때 1.5등급 전후로 해서 점수가 형성이 됐고,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저가 있고 작년도까지는 없었고, 그 다음에 서강대가 최저가 좀 완화가 되었고 한양대는 최저가 없었는데, 올해는 이 라인에서 최저가 없는 대학은 건대, 동대 밖에 없습니다. 그죠? 지금 빨갛게 되어 있는 대학들은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이고, 고려대, 한양대, 건국대, 동국대는 서류평가가 들어간다는 개념입니다.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수시에서 뭔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특히나 내신이 안 좋거나 뭐 이러면 나 정시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정시에서의 기계공학과는 어떤 위치가 있을까? 자, 95%부터 시작해서 80% 중후반까지 내려 있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학별 산출 점수를 알려주는데, 이렇게 보여주면 실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있어야 만한 데이터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저에 따라서 점수가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각 반영 교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줄을 쫙 세워서 어디가 더 좋고 나쁘다고 판단하기 어렵고요. 정시도 마찬가지죠. 정시도 반영 비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100분위가 높다고 해서 제일 높은 데고, 뭐 낮다고 해서 무조건 낮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전반적인 대학 순위하고 거의 비슷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정시에서는 중앙대까지는 90% 이상의 100분위가 나와야지, 평균 100분위가 나와야지 기계공학과를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시립대부터 나머지 레인들은 한 80%, 85% 전후에서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최저 얘기를 했는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고려대, 연세대 뭐 다 나가죠.
다 아웃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5등급 안쪽에 내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 아웃될 수밖에 없는 거고, 서강대는 상대적으로 요 라인들 중에서는 최저가 약한 편이잖아요. 세계 3등급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최저를 맞춰놓고 해야 되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들어서는데 1.28의 점수보다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점수도 중요하지만, 예전에는 최저를 못 맞추면 어쨌든 한양대를 걸치게 돼 있는데, 한양대가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썼던 학생들이 만약에 최저를 못 맞추면 그래도 한양대에서 어떻게 걸렸는데, 지금 올해는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중앙대 같은 경우도 3합 7이고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해준다고 하는 그 특이 사항이 작년부터 있었는데, 영어가 어쨌든 2등급만 맞으면 중앙대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고, 시립대 같은 경우도 3합 7. 건대, 동대는 최저가 없는 대신에 서류평가를 하는데, 동국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여주는 점수는 최저 점수입니다. 다 70% 컷인데 최저고, 그 다음에 이 점수는 10개의 과목을 반영했을 때 점수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 과목을 반영했을 때는 아마 2등급 초반의 내신이 좀 형성될 것 같고요. 홍익대는 3합 8, 국민대는 2합 6이고요. 숭실대는 2합 5, 서울과기대는 2합 7이죠. 이런 최저가 있을 때 1등급 중반부터 2등급 초까지 이런 점수가 형성이 되었고, 이 학과를 지원하려고 하는 우리 기계공학과를 사랑하는 지원하기로 희망하는 학생들은 본인의 내신과 본인의 최저 충족 여부에 따라서 학과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자, 서울대 지역균형입니다. 서울대, 고대, 연대 요 대학들은 최저가 있는 거고요. 홍익대도, 중앙대는 올해 융합형하고 탐구형이 면접 믿고 없고 확 바뀌기 때문에 좀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좀 표시해 놨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있습니다. 물론 한양대도 종합전형에 추천형으로 최저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경우는 최저가 없는 종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과전형보다는 점수가 조금 낮죠. 근데 상당히 낮은 대학들도 있고 과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에 속으면 안 된다. 서울대는 2명의 추천 인원을 가지고 쓰는 전형이라서 1.3이 상당히 높고요. 고려대는 학업 우수형, 최저가 4합 8이죠. 연대도 교과하고 최저가 똑같습니다. 2등급 초반. 자, 서강대, 한양대도 최저가 없는데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3등급 후반 학생이 한양대 종합으로 붙는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중앙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에는 이게 다빈치 전형입니다. 면접 있는 전형. 2024학년도에는 이게 이제 융합형이 면접 있는 전형인데, 2025학년도에 융합형은 서류 100%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내용이 달라지는데, 어쨌든 중앙대는 좀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시립대 같은 경우는 뭐 5등급인데, 시립대는 대학 홈페이지도 그렇고 어디 가도 그렇지만 각 대학 고등학교 유형별로 종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평균 70%거든 5등급이 나오지만, 실은 일반계, 자사고, 특목고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보면 이게 일반계 고등학교 점수는 아니라는 거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고요. 건대, 동대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수가 이렇게 좀 낮게, 물론 23년도 경우이긴 하지만 낮게 형성된 경우들은 일반계 고등학교가 아닐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서류적인 강점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점수에만 너무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홍익대 같은 경우도 종합인데도 불구하고 최저가 있다고 했죠. 2등급대 중반 정도. 그다음에 국민대, 숭실대, 서울과기대도 교과전형보다 0.5에서 1등급 안쪽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규칙은 아니지만 보통 교과전형보다는 종합전형이 좀 더 점수가 여유 있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이 보여지는 액면 점수에 가지고 속지 않았으면 좋겠고, 일단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종합전형으로 썼던 아이들의 패턴들은 종합전형으로 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원 경향을 좀 살펴볼 텐데, 고려대는 이제 이게 이렇게 약간 기울임치 되는 종합전형입니다. 성대공학계를 교과로 쓰고요. 그러니까 추천형이죠. 최저가 있고 여기는 최저가 없고요. 연대기계공학, 작년까지는 이게 면접을 봤잖아요. 그것도 재시험 면접. 그다음에 유니스트, 그다음에 한양대 이렇게 종합전형으로 쓰게 됐습니다. 우리가 각종 요런 과학, 기술, 인재를 뽑는 요런 대학들은 또 수시에 카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의 카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쓸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패턴을 좀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대를 교과로 지원했던 아이들은 성대를 교과로 더 많이 지원했죠.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보험이죠. 하지만 최저가 안 되면, 여기는 3합 7인데 탐구가 2과목이고 여기는 탐구가 1과목이고, 게다가 탐구를 별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좀 더 맞추기 쉬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한양대도 성대도 또 종합으로 쓰게 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연대 교과를 쓴 친구들은 고대 교과로 가장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카이스트, 성대 교과, 그 다음에 유니스트, 성대 이렇게 나왔고요. 서강대는 고려대, 성균관대 이런 흐름으로 갔습니다. 한양대, 자, 한양대를 썼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신이 좋다는 얘기고, 그런 친구들이 최저가 어느 정도 세팅이 되면 고대, 성대, 연대 기본적으로 내신을 기반으로 일정 모든 만쪽의 합격을 기대하면서 최저는 없지만 고대 최저, 성대 최저, 연대 면접 이런 흐름을 갖고요. 중앙대도 삼합 7의 최저를 갖고 있는데 1.5등급 좀 넘어가면 어쨌든 상향으로 고대를 썼고, 성대는 종합으로 썼고, 그 다음에 경희대 교과, 성대 교과, 건대까지 썼습니다. 중앙대를 쓰고 건대를 쓰고 이런 패턴이 좀 나오고요. 시립대도 경희대, 고려대, 중앙대, 건대, 홍익대. 좀 재밌는 건 시립대 교과 쓴 친구들은 다 교과로만 썼어요. 삼합 7의 그 최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시립대 쓸 정도의 수능 최저가 나오면 경희대 2하보, 삼합 7, 물론 두 과목이지만 삼합 7 최저가 없고요. 삼합 8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건대 같은 경우, 건대, 동대는 최저가 없다 보니까 건대 같은 경우도 경희대를 쓰고, 그 다음에 종합, 그 다음에 삼합 8, 그 다음에 삼합 7의 교과 전형이 있고, 동국대가 지난번에 행정학과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국대를 교과로 쓰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최저가 없고, 그 다음에 내신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하다는, 또 반대로 서류에 대한 강점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교과로 쓰는 것보다는 종합으로 쓰는 게 많고요. 경희대 종합, 공대 교과지만 여기도 최저를 보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합 패턴을 가고 있습니다. 홍익대, 건대, 경희대, 그 다음에 과기대가 이제 보이죠. 국민대에서는 이제 세종대, 과기대, 숭실대 이렇게 교과로 인하대가 좀 보이고, 숭실대도 마찬가지로 최저가 2합 5인데요. 최저가 좀 센 편이죠. 국민대, 세종대, 과기대, 아주대도 보이고 인하대도 보이고, 서울 과기대는 이제 최저가 2합 7로 좀 약하긴 한데, 인하대, 국민대, 그 다음에 이렇게 교과로 쓰고, 그 다음에 경희대를 상향으로 네오리네상 전형으로 종합을 쓰기도 합니다. 반면에 종합전형의 지원 패턴을 놓고 보면 서울대는 지역균형입니다. 고려대를 교과로 쓰고요. 보통 서울대 쓰고 고려대 쓰고, 근데 서울대는 종합, 고려대는 교과. 그 다음에 워낙 뭐 전교 1, 2등 학생들이 쓰는 거예요. 내신에 대한 강점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양대도 쓰고, 연대도 쓰고, 그 다음에 성대도 종합으로 씁니다. 이런 패턴으로 주로 가긴 합니다. 무슨 과가 됐더라도 서울대 쓰는 친구들이 고대, 연대, 그 다음에 한양대까지 쓰고, 그 다음에 하나 정도는 혹시나 체조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성대 쓰기도 하고, 더 낮추면 경희대나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고려대를 종합으로 쓰는 친구, 이게 학업 우수형입니다. 학업 우수형은 최저가 있는 전형이죠. 성대, 중앙대, 연대, 유니스트, 경희대 다 종합으로 가고요. 연대, 성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종합 쓴 친구들은 거의 다 종합으로 갑니다. 서울대, 고대, 연대까지는 수능 최저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서강대 쓰는 경우도 다 종합으로 이렇게 깐다고 보면 되겠고, 한양대도 마찬가지고요. 한양대는 일반계고등학교에 종합으로 붙는 비율보다 나머지 특목고나 자사고가 많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쓰는 패턴이 있고요. 중앙대, 올해 중앙대 많이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융합형하고 탐구형이 완전히 면접 있고 없고 바뀌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합 쓴 애들은 다 종합을 쓴다. 그래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설프게 종합전형을 써야겠다고 맘먹은 친구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점수만 놓고 보면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그죠? 서울 상위권에 것들이 인기 있는 학과 학부인데 점수가 5등급짜리가 붙었어? 이것만 해석하면 3등급짜리가 붙었어?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교과 전형은 무서워서 겁나서 못 쓰는 패턴이 많이 있는데, 종합 전형은 할 수 있겠다. 게다가 서류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겠죠. 그리고 옆에 자꾸 누가 펌프질을 하면 이 정도 서류 되게 좋은 서류 같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종합선 애들은 종합으로 쭉 가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물론 서류가 잘 갖춰지면, 그리고 각 대학마다 원하는 인재상과 그 다음에 학과에 대해서 학과에서 그 각 대학교에서 평가하는 그런 요소들하고 잘 매치가 되면 대박이 날 수도 있겠지만, 종합은 준비하는 친구들은 종합으로 되게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6개를 종합으로 싹 다 깔아놓으면 뭐 하나는 붙겠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6개 다 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경쟁률들이 아까 그냥 넘어갔지만, 이 종합의 경쟁률 놓고 보시면, 자 10대 1은 넘어갑니다. 그죠? 중앙대 같은 35대 1이고 서울시립대 39대 1, 건대 49대 1. 그죠? 보통 이게 면접
그러니까 서류 100도 무시무시하지만 면접이 있는 경우 보통 3배에서 4배에서밖에 뽑지 않는데 1단계 통과에 대한 확신도 별로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종합순 있는 경우는 전반적으로 종합으로 가는 패턴이 많고, 이제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종합을 쓰는 친구들이라도 워낙 내신에 대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간간히 교과전형하고 섞어 쓰기도 하지만 중위권부터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부터는 서강대부터는 수능 체제가 없기 때문에 종합으로 쫙 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합으로 6개를 다 쓰게끔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 등급대마다 약간 다르고 또 서류 준비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수시 때 원서 접수할 때 종합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종합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점수만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종합순 애들은 종합으로 대학을 많이 쓴다. 그런데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그만큼 종합으로 많이 쓴다는 얘기는 종합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서류에 대한 준비를 마무리 잘 하시고, 이 패턴과 작년도 재작년도의 경쟁률, 그 다음에 입결 경과를 좀 자세하게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원했을 때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